안녕하십니까.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다들 이건 잘 아시죠? 이제 아파트 이제 관리비나 뭐 이런 거, 휴대폰 요금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익숙한 말이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이런 말이라서 아마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예. 자,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역시 아직 관 사업이에요. 이제 이 운영비까지 끝나야 사무비가 끝납니다. 자, 13 운영비 항, 그 다음에 133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. 운영비의 세 번째에 있는 게 이제 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죠. 자, 뭐가 있을까요? 전기, 수도요금, 우편료, 휴대폰요금, 보험료, 통신, 인터넷, 각종 세금. 굉장히 명확하잖아요. 굉장히 명확하고 굳이 뭐 영수증 없어도 이건 뭐 다 누구든 증빙이 가능한 거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. 예. 일단은 이 전기수도요금 이것만 봐도 전기수도요금이 급여의 종류별로 갈라진다 그럴 때는 어때요?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.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이런 데는 급여의 종류가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하면 요양원에서 방문 요양도 한번 하신다고 생각해봐요. 같이. 그런데 많으시죠? 요양원인데 요양원 내에 방문 요양도 있어. 방문 요양도 있고 방문 목욕도 있어. 이런 급여의 종류가 세 가지네. 이 세 가지 각기별로 어때요? 한 개의 전기 수도요금으로 납부되잖아요. 고지는 어때요? 그 기관별로 나오잖아요. 심지어는 장기요양 급여 수입도 기관 기호대로 나오잖아요. 섞여가지고 어떨 때는.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, 이런 건. 즉, 급여의 종류별로 나누라는 이 제도적인 모순이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같은 단순한 것조차 할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. 얘기거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. 즉, 제도적인 이런 미비점들을 빨리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또 하나는 기준이 없어요. 예전 같은 경우는 휴대폰 통신요금도 굉장히 어때요? 많이 나왔죠?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짜증나는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? 근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필드 도실 때 전화 많이 받고 그러면 짜증내실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전화요금을 복지 차원에서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, 그럼 이거를 기관에서 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. 그러니까 그렇죠? 이런 기준들, 즉 휴대폰 요금을 어느 분 거, 대표님 거, 센터장님 거, 뭐 사무국장님 거, 뭐 어느 것까지 기관에서 통신요금으로 볼 거냐, 휴대폰 요금으로 볼 거냐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모호해요. 다른 어떤 비영리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지금 이제 휴대폰 요금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싸졌어요.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10,000원 내나 알뜰폰 쓰니까 엄청 좋더라고요. 옛날에 한 7, 8만 원씩 내다가 요새 이제 10,000원씩 내니까 진짜 날아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통신요금이 싸지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변화하는 거잖아요. 그런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좀 뭔가 좀 기준들이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그런 매뉴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공공요금은요. 전화, 전기, 수도 등 정부가 관여하는 공익사업이어야 돼요. 공익사업에서 부과되는 요금은 전부 공공요금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맨날 보시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이 장기간 기간 만에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없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합당한 어떤 기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뭐 대표적으로 제가 휴대폰 요금만 얘기를 했는데 휴대폰에 대한 인터넷 찾아보니까 휴대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잡아본 거예요. 자, 제세공과금은 뭐 세금이죠. 뭐 예를 들어서 집 사면 취득세, 등록세 내고 매년 재산세 내고 하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? 자동차라는 게 있죠. 자동차세도 내고 자동차도 살 때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하잖아요. 즉 이렇게 뭐 이런 근로기준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근로기준법만 연관돼서 맨날 근로소득세 이 생각만 하시고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생각만 하시는데 그 외에도 세금은 굉장히 많아요. 즉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제세, 공과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까지는 굉장히 쉬워요.
제세금융권이 뭐야?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. 자동차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. 자동차가 이거 자동차를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도 돼요? 예. 이 자동차가 뭐예요? 일단은 자동차가 동산이에요, 부동산이에요? 예. 동산이 맞죠. 동산이 맞는데, 이제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. 취득세도 내고, 등록세도 내고, 살 때 또 어때요? 거기에 따른 어떤 매년 자동차세도 납부를 하잖아요. 그럼 이런 세금을 과연 어때요? 이 제세공과금 안에 포함돼서 낼 수 있느냐, 없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예. 즉, 구매하는 건 가능한가? 기관에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, 내가 한 3천만 원짜리, 4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샀어. 살 수 있죠. 이 정도면. 요새 차값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. 어쨌든, 차를 하나 샀어요. 이럴 때 내가 현찰로 지불을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지불을 했다면, 이거를 뭐, 기관 운영비로 해요? 기타 운영비로 해요? 뭘로 해요? 어떤 관항목에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. 그럴 땐 자산취득비로 넣어야 된다? 자산취득비로 넣는다는 게 가능할까요? 예,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부 매뉴얼에는 각 시군구별 매뉴얼이나 WPC 매뉴얼 뭐 이런 데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산취득비로 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 비용리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불가능합니다.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. 예,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어쨌든 뭐 정리가 나중에 되겠죠.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구매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. 개인적인 자산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비영리 기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. 그 다음에 어때요? 할부는요. 할부도 마찬가지잖아. 내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이잖아. 그러니까 이 기준들이 없다는 거예요. 조그만 제과센터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동차 할부금 내다 볼 일 다 볼 거 아니에요. 예,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거든요. 그럼 렌트는 할 수 없잖아요. 여기도 움직여야 되는데. 예,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일 테고. 어쨌든 이럴 때 이 자동차를 샀을 때 자산취득비로 쓸 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세도 안 되는 거고,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어서 즉 기관의 자산으로 본다면 자동차세는 어때요? 납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. 있다고 해요. 예, 지금 내는 게 문제는 안 됩니다. 어쨌든 뭐 그 매뉴얼들이 몇몇 매뉴얼에 있으니까. 예, 그러니까 납부를 해도 됩니다.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. 근데 어쨌든 이러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금에 대한 기준들 매뉴얼이 정확하지가 않고 각 시군별로 또 조금씩 다른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얘기가 장황하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에 많이 담았어요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. 133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, 이거는, 예, 근본은 급여의 종류별로 나누라는 이 가장 큰 제도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, 각각의 기준에 맞는 장기화 기간만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전체 장기화 기간이 동일하게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.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이것조차,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조차 좀 명확하게, 예,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?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자, 핵심은 형식적 관항목의 적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장기화 기간에 맞는 어떤 그런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된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예, 너무 안 맞아요. 현실하고. 특히 이 관항목 설명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는 얘기가 제가 우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. 이 얘기예요. 자, 꼭 어때요? 문제는 좀 어쨌든 이제 현실이 이러니까 미리미리 대표님들이 좀 조심을 하셔서 챙길 거는 좀 챙기시고, 그 다음에 개선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. 좀 이렇게 좀 힘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나 뭐 시장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도 좀 해서, 야, 우리 지금 형편에 맞게끔 좀 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렇게 좀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? 이런 교육도 좀 많이 되고, 또 이렇게 제도나 규칙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이제 근자에 뭐 재무회계 교육을 하는 시군구도 많아지고 또 관심도 많아졌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장기화 기간에 좀 엉성한, 아직은 정비되지 아니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각기 다른 교육을 해나가는 기보다는 보다 장기화 기간 본연의
임무인 어르신 케어에 좋은 뭐 노인 학대라든가 또는 뭐 어르신 돌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좀 사견을 많이 담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